술 주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식품주를 들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식품주가 뭐 장점이다 단점인데요. 우리가 돈을 잘 벌어도 세 끼를 먹고요. 네. 돈을 못 벌어도 세 끼를 먹어요. 그 얘기는 매출이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증시가 안 좋을 때 매출의 타격이 가장 덜한 부분이 식품주거든요. 그래서 좋다 볼 수 있고,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은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안 사 이렇게 할 수 그럴 수 있겠지만 있죠. 먹는 건 안 살 수가 없는 맞아요. 거죠. 그럼요. 식품은. 네, 필수는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식품주들이 인플레이션에서도 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증시가 약세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오히려 이제 메이저 투자자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그래도 제일 안전한 데 가자 이러면서 갑자기 여기로 돈이 쏠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2012년에서 2015년이 박스권이라고 불렸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오뚜기랑 동원 F&B가 10배씩 올랐습니다. 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제 딱히 투자할 데가 없는데 식품주들이 막 뭐 가정 간편식도 만들고 이러면서 성장성을 보여주니까 여기다 싶어서 돈이 들어왔었고, 2000년 닷컴 버블 그때 꺼지고 났을 때 투자할 데가 없는데 마침 롯데칠성이 우리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소주 산업도 진출할 거고 생수도 진출할 거고 맥주도 진출할 거고 그리고 히트작인 2% 부족할 때가 나왔습니다. 이랬더니 아 여기다 이러면서 투자자가 막 몰린 거예요. 네. 그때 1년 만에 주가가 11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5년 뒤에 2배가 더 올랐으니까 7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주가 주가가 안 오른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어요. 자, 오늘 그 저희가 색다르게 이상형 월드컵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인구의 주식 월드컵 16강입니다. 회사 두 개가 나올 건데 예. 그 회사 중에 어떤 것이 하나씩 떠오르냐? 떨어뜨리는 거야. 와 이상형 월드컵은 봤어도 주식 월드컵 처음 보는데 CJ 제일제당과 할인이 붙었습니다. 와, 어떤 얘기일까요? 긴장감이 없는데 할인 떨어뜨리겠습니다. 할인! 자, 다음! 오리온! 네. 대상! 네. 부럽다. 오리온 탈락. 오리온 탈락. 남양유업하고 풀무원 나는 풀무원. 탈락 저는 남양유업. 남양유업 탈락. 아, 풀무원이 살았어요. 곰표 대한제군 샘표. 곰표 탈락. 곰표 탈락. 샘표. 또. 예, 교촌. 교촌치킨. 예, 동서식품. 동서식품 탈락. 아, 탈락. 커피인데? 자, SPC. 롯데제과. SPC 탈락. SPC가 탈락. 오, 예. 자, 농심 빙그레. 빙그레 탈락. 빙그레 탈락. 아니, 라면 먹어야죠. 자, 동원 오뚜기. 오뚜기 탈락이요. 오뚜기 탈락. 카레 안 먹어. 모르겠다. 아 어렵다. 진짜 지금 너무 탈락시킨 거 중에 패자부활전 있어요. 아니 워낙 센 거 워낙에 16개를 센 골라놨기 거였는데. 때문에. 다 세요. 예. 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우선은 남양유업이 네. 아무래도 좀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요새 주식시장에서 네. 약간 CEO 이슈가 한번 걸리면 정말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탈락을 시켰습니다. SPC는 왜 그래요? SPC는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네. 괜찮은데 프랜차이즈 사업이잖아요. 많은데, 네, 프랜차이즈가. 많은데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본사는 좀 돈을 벌 수 있지만 이 앞에 있는 회사들이 장사를 잘 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가격을 지금 계속 인상하는 거라서 요새 제가 최근에 둘러봤더니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가득 메워서 먹지도 않고 뭐 이제 사가던가 하는 거고 이제 또 입맛이라는 게 약간 이런 쪽 외식 쪽은 유행이 굉장히 빨리 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괜히 강력한 경쟁자가 나오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 리스크 때문에 탈락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된? 아무래도 너무 매력적인데 우선 라면계에서는 그래도 이제 1등이 아니라 2등이라는 리스크가 또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주가가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냥 저는 이제 기왕이면 리스크가 없을 거라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저렴해줘야 되는데 리스크도 약간 있으면서 가격도 아주 싸지 않다. 그러니까 애매하다.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하림은 치킨집들이 그렇게 많은데? 반대로 이 치킨이라는 마진 구조를 보면은 생각보다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마진이 크게 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뭐 이거 저거 다 되다 보면 그럼 여기서 닭값을 조금 더 올렸을 때
아무래도 이제 치킨 값을 올려야 되는 부담감이 오겠죠. 근데 지금 치킨 값을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이제 2만 원 넘어가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고객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질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역으로 할인이 좀 힘들지 않을까. 또 사료값도 많이 이제 들어갈 건데, 인플레이션 우려로 사료값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 비용을 고객한테 다 전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빙그레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근데 계절 장사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1년 내내 여름이었다 그러면 다르게 봤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빙과류도 있고 뭐 유제품류도 있는데 네. 조금 더 제품을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빙그레가 뭐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던가 그렇게 보면 또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그 같아요. 있잖아요. 빙그레는 그냥 정말 오래가는 바닐라 우유. 예. 네. 맛있어요. 곤표 대한제부는 요즘에 동네 빵집도 많이 생기던데. 예, 그것도 있고 이제 밀가루가 아무래도 이번에 인플레이션 가장 수혜주가 될 거예요. 네.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 보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너무 사업 구조가 밀가루 하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로서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아, 단순하다. 좀 우리 식품주 투자하는 거는 좀 증시가 안 좋으니까 방어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딱 제품 하나에 올인해야 되는 거라서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리온, 초코파이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요. 오리온이 떴던 게 예전에 중국으로 초코파이가 네. 가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러시아도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에는 한 번 더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비교했던 거와는 조금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요새 또 제과 업체들이 또 괜찮아요. 요새 네. 분위기가 이제 해외로 히트치는 과자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넷플릭스나 OTT에 또 유행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동서식품. 요즘 다방 커피 잘 안 먹으니까. 아무래도 커피 입맛이 좀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는 테이크아웃 커피라던가 카페를 많이 가게 되면서 이제 그런 우려들도 있고, 해외로 좀 수출을 해서 확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탈락시킨 기업들은 이제 보통 대부분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이제 성장성이 갇혀버렸잖아요. 경기 방어주의면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안전하면서 성장까지 가진 주식이 되는 거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내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제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업이 살아나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8강 진출 기업이 드러났습니다. 자, 8강 다투겠습니다. 전인구의 주식 월드컵 8강 진출 기업 보겠습니다. 교촌 대상 어디입니까? 와, 이게 결승전인데. 아니 교촌치킨하고 대상그룹이 저렇게 대상이 엄청난. 네, 라이벌로 저렇게 자, 올라간다는 저는 자체가 교촌 놀랍네요. 많이 올라왔다 싶네요. 네, 그러네요. 대상 탈락. 대상이 탈락? 예. 아니, 역사와 전통의 대상을 탈락시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결승전이 실질적인 결승전인데 네. 대상을 탈락.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제일제당과 풀무원. 와. 여기도 결승전인데 다 결승전이네요. 이제 풀무원 탈락. 풀무원. 아, 가슴 아파. CJ 제일제당 올라갔고요. 동원 FMB 농심입니다. 네, 동원 탈락. 동원 탈락. 농심 올라가고요. 라면 먹어야죠. 자, 샘표 롯데제과. 와, 잠시만요. 이게 왜 이게 긴장되지, 이게? 롯데제과 탈락. 롯데제과가 네, 샘표가 네, 올라간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탈락된 기업들 탈락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촌과 대상에서는 둘 다 저평가긴 한데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성장률은 교촌이 더 확실히 좋았어요. 저평가이면서도 성장이 더 좋은 교촌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성장률을 봤다. 예, 그리고 대상을 탈락시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우승 후보입니다. 네. 축구로 치면 아르헨티나급이다. 메시가 있는 팀이다. 네. 대상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김치. 김치 판매량이 지금 2020년 대비 2021년에 수출이 10.7%가 늘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김치가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이라는 문화,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은 유명한 김치잖아요. 나 그게 먹어보고 싶다. 근데 대상이 종갓집이라는 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대상이지.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수출할 때 가장 유력한 수혜주거든요. 그 매력이 또 하나 있고, 대상이 또 이제 청정원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가정간편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마진율이 높은 사업들을 두루두루 하고 있다. 아주 매력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경쟁사가 더 셌죠. 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일제당 풀무원은요? 풀무원은 아무래도 굉장히 앞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지구 온난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유발시키는 것 중에 메탄가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25배가 더 높은 속도로 지구 온난화를 일으켜요. 그럼 메탄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사람이나 동물의 이제 방귀? 예, 뭐 방귀나 이런 데서 트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게 동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도움을 주자. 콩으로 만든 네. 두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대체육이라던가 이런 게 인기를 끌었던 거고, 근데 두부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에서 나오는 네.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이 좋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두부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가 환경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세계 두부 회사 1위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PER이 높아요. 예, 주가가 저렴하진 않다. 예. CJ 제일제당도 뭐 저평가까지는 아니에요. 한 뭐 PER이 한 10배에서 11배 정도 나옵니다. 그 적당한 가격이지만 풀무원과 맞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고 비비고라는 매출을 가지고 있고 음식업계, 식품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완전 1위죠. 독보적인 1위이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을 택했었습니다. 네. 동원농심은요? 동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참치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외에도 여러 라인업을 가지고 골고루 하고 있지만 2015년에 주가가 10배 가까이 올랐을 때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그 이후로는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성장을 의외로 잘 못했지만 뭐 이제 앞으로 컨텐츠가 유행해지면서 우리나라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지 않을까. 그때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예전에 오리온의 추억을 갖는 거죠. 오리온도 이제 초코파이가 딱 유행하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예, 농심이 한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샘표 롯데제과는요? 예, 샘표식품이라는 회사는 저평가라는 매력이 있고 이제 또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사업을 시작했어요. T아시아 컬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맛도 좋고. 전체 뭐. 예, 전지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또 브랜드 효과 나오지 않을까. 네. 새로운 신성장을 본 거고. 롯데제과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롯데제과 주식이. 네, 왜 그러냐면 롯데제과 광고에 드디어 전지현 씨가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난 초콜릿에 다시 전지현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야 이랬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과자 시장은 갑자기 막 해외에서 수출길이 열리지 않는 한은 성장의 한계가 좀 명확하지 않을까. 또 출산율이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좀 줄고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조금 어떻게 성장의 한계를 좀 느껴서 샘표를 택했습니다. 자, 전인구의 주식 월드컵 4강 가겠습니다. 샘표와 제일제당. 샘표 탈락. 샘표 탈락. 제일제당. 제일제당이 살았어요. 자, 다음 팀. 교촌농심. 교촌 탈락. 교촌 탈락 아니에요? 농심 라면 계속 먹을 것 같은데. 교촌 탈락. 교촌 탈락. 근데 여기서 고민했다는 자체가 저는 좀 신기한 거예요. 그쵸, 교촌이 어마어마하게. 교촌이 어마어마한데? 교촌은 저희 축구 후보로 치면 브라질급입니다. 그래요? 예, 저는 강력한 우승 후보라 보고 있거든요. 아니, 예. 치킨 시장에서 교촌이 절대적인 거예요. 저는 치킨 회사가 여럿 있는데 다 비슷하게 저희 생각. 꼬맹이도 교촌 먹더라고. 그러면 센가 보다. 시장 순위로 보면은 1위가 교촌이 아니에요. 이제 한 3위 뭐 이렇게 이쯤 되는데 2위, 3위쯤 되는데 치킨 시장에서. 예, 왜냐면 1위가 이제 BBQ고 보통 이제 2위가 교촌일 때도 있고 뭐 3위가 BHC 이러면서 순위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점포당 마진율은 교촌이 압도적이에요. 마진율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권리금이 억 단위로 붙어요. 그래요? 교촌 같은 경우는. 네. 그 이유가 이제 좀 그 지점당 공간을 넓게 주기도 하고 또 해외로 진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 치킨들 보면은 약간 매콤한 치킨들이 많고 이제 그런데 교촌 치킨은 간장 맛이에요. 그게 맛있죠. 이 간장 맛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적응하기 쉬운 맛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그때 K푸드라 그래가지고 김치를 많이 공격을 했었는데 네. 외국인들이 의외로 좋아했던 게 간장 불고기. 불고기 이런 걸 좋아했던 거예요. 간장 맛이 나는 것들을 달달하니 짠맛이 나니까 글로벌한 맛이다. 그래서 이제 교촌에서 좀 더 매력이 받고요. 교촌이 상장한 지가 이제 한 1년 조금 지났는데 교촌의 가장 큰 장점은 매출과 이익이 계속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킨을 안 먹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네. 많이 먹어요. 네, 치킨 엄청 먹을 거고, 그리고 교촌 같은 경우는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거든요. 치킨 가격을. 지금은 우리가 치킨 가격 뭐 한 2만 원 이러면 놀라잖아요. 나중에 이제 치킨 가격 3만 원대가 올 거라고 봐요.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도 지금 피자가 3만 원 넘거든요. 한번 배달시키면. 아니 그리고 치킨도 2만 원 이렇게 하던데. 그걸 먹어 사람들이. 그래도. 네, 부담스럽지 않게 또 먹어요. 그래서 아마 가성비 제일 좋은 외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치킨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다. 그때 해외로 갈 거고, 교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저평가 상태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면서도 지금 PER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 참 매력적인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그게 지금 저기 있잖아. 속초 시장에 가면은 그 닭강정에 유명하죠. 예. 그건 뭐 러시아에서도 그거 먹으러 배 타고 와요. 오. 네, 줄을 얼마나 얘기만 들어봤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식어도 맛있어. 그건. 그래? 식어도 맛있어. 속초로 사실 가득한데. 치킨이라는 게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가 좋은 이유가 보통 이제 그 종교적으로 소고기를 안 먹는 나라도 맞아요. 있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나라도 있는데 닭고기 안 먹는 나라는 못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브랜드를 자리 잡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경쟁력이 있어요. 샘표는요? 샘표는 매력이 있고 되게 저평가예요. 네, 어떻게 보면 샘표 식품이라는 회사죠. PER이 8배 이하로 이렇게 저평가할 수가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그거 외에 좀 더 강력한 무기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갓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직은 CJ 제일제당이라던가 이제 뭐 대상 같이 좀 다양한 브랜드를 갖추지 못했다. 그쪽에서는 지금 풀먼이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전통적인 강자로 CJ 제일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갈 길이 있다. 다만 이제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티 아시아 커리가 되게 비싸거든요. 한 봉지에. 근데 그게 이제 전지현 씨가 광고해서 전지현 커리라 유명해졌는데 이게 지금 2초당 하나씩 팔리고 있대요. 네, 출시된 지 이제 1년 좀 됐는데 되게 인기가 좋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아직도 성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든 잘 나가고 있는 건 다 전지현 씨가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광고비가 우리나라 탑급이에요. 광고비가 뭐 저번에 나온 뭐 뉴스 자료를 봤을 때 거의 이제 1년당 한 편에 한 10억 정도의 개런티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1년에 10억이라는 광고료를 지출할 정도가 되려면 이 제품에 엄청난 자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지현 씨가 나온 제품들이 뜬다 이 개념은 그만큼 약간 좀 기업들이 작정하고 만드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은 것만 세 얘기인데 아 그래요? 그치 모델은 다 전지현 씨였는데. 10억씩 30억이요? 자, 전인구의 주식 월드컵 결승입니다. CJ 제일제당 농심. 야, 세다. 이건 진짜 어렵겠다. 세다. 야, 무승부? 아니 올 것이 왔는데. 이게 짧게 보면 농심, 길게 보면 제일제당이거든요. 네, 제일제당 택하겠습니다. 제일제당. 농심 탈락. 야, 내가 이거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 같아. 짧게 사라고 보면 했어? 압구정, 길게 보면 용산. 예. 예. 자, 여기서 농심이 탈락한 건가요? 네. 농심이 그러니까 한동안은 인기가 없었어요. 라면이라는 게 그렇게 뭐 성장할 수가 있겠냐. 라면 가격을 인상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라면 가격이 농심이 라면 가격을 작년 8월 달에 6.8% 인상을 시켰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을 시도했으니까 마진이 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에다가 2공장까지 이제 완료가 됐는데 1공장을 짓자마자 2공장을 바로 또 늘리고 2공장 짓고 나면 또 3공장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해외에서 라면 제품이 잘 팔리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게 되면서 분명히 우리나라 한국의 컨텐츠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음식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가 라면이고 하나가 김치예요. 라면 먹는 모습에서 외국인들이 열광하지 않을까. 그리고 유튜브를 봤을 때 한동안 굉장히 인기 끌었던 게 불닭볶음면 먹는 거 외국인들이 그건 조회수 많이 라면 나왔거든요. 먹방 많죠. 그 라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면을 많이 보유한 회사가 어딘가 보통 1, 2, 3, 4, 5위 중에서 신라면이 보통 1위고요. 네. 이제 그리고 두 개가 이제 저기 두 개가 너구리랑 짜파게티가 항상 이 5위 안에 들어옵니다. 아 그게 다 농심 농심이에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진라면 하나 들어오고 가끔 이제 5위로 안성탕면이 들어왔다 빠졌다 이러거든요. 안성탕면도 농심 거예요. 어떻게 보면 라면에서는 농심이 정말 절대 강자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해외에서 라면이 유행하게 되면은
농심이 가장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도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좋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준우승이에요. 우승은 따로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이에요. 예. 우승을 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네, 수비도 잘하고 유망주도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노장이라 불리겠죠. 예, 리더급도 이제 골고루 포진해서 팀에 약점이 없다. 제일제당의 장점은 약점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만두 세계 1위입니다. 만두 맛있지. 예, 만두가 지금 매출이 1조가 넘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또 가장 강력한 게 이제 모회사로 자회사로 이제 CJ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있고 CJ ENM도 가지고 있고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넷플릭스에 CJ 제일제당에 대한 제품들이 PPL로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맞아요. 그래서 TVN 같은 드라마에 보면은 PPL로 네, 거기 CJ 제품을 먹고 거기서 나오는 뭔가를 들고 이렇게 출연했을 때 그런 걸 한번 경험했어요. 예전에 그 카페 중에 카페 베네라고 있었어요. 있었죠. 네. 예. 거기가 한때는 스타벅스보다도 매장이 많아요. 맞았어요. 예. 그때 예능 프로그램 틀기만 하면 거기 가서 했어요. 그건 어디서 했었지? 그건 무슨 연관돼 있는 거죠? 그 지분이 있는 사람이 무슨 기획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맞아. 그래가지고 노출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길 갔었어요. 마케팅을 되게 잘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CJ도 그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CJ에서 그 비비고라는 브랜드로 비비고 얘기하려고 여러 가지 가전감정을 네. 갖추고 있는데 김치가 또 강력합니다. 맛있어요? 네, 그 우리는 김치하면 종갓집 김치만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투톱인 거예요. 오히려 마케팅이나 영업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비고가 한 수 위다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식품 회사를 사들였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비비고를 유통시켜 버리니까 미국 내에서 장악력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미국이란 시장을 진출할 때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나 더 뭐냐면 성장성 사업 중에서 이제 플라스틱 사업, 썩는 플라스틱 산업을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플라스틱을 우리가 다 분리수거하는데 네. 대부분 이게 우리는 막 재활용하고 할 줄 아는데 네. 거의 그렇게 못하고 다 태워요. 네. 소각용으로 써요. 그런데 이거 썩는 플라스틱은 이걸 그대로 땅에 묻거나 바다에 묻으면 다 녹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딱 세 개 회사가 있어요. 네. 일본의 카네카라는 화학회사, 미국의 데니머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CJ 제일제당. 근데 CJ 제일제당은 땅이랑 바다 둘 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환경이 점차 중요되는 사회가 될 건데 그때 또 이제 새로운 성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월드컵 분위기 내보면서 네, 아니 그 음식 만드는 회사들, 식품 회사들로만 해가지고 월드컵 그 축구 네. 대전을 펼쳐보니까 아주 색다른 맛이 있는데요. 오늘 어디에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CJ네요. 네, 한번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그 국가들이 월드컵에서 우승 예, 못하는 예, 경우가 많아요. 알아요. 그건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별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전인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